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5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한 한미 양국과 기업 간 협력 체계가 마련돼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입니다. 오늘 500명대 이틀 연속 이어가고 있고요. 아까도 저희가 잠깐 리포트에서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비수도권 비중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물론 집단 감염의 영향이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다시 2를 넘어갔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보이는데 네. 상황을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교수님? 지난 한 달간의 상황을 보면 국내 발생은 500명대 후반대, 8, 90명대, 해외 발생까지 합치면 600명대 초반대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감염 재생산 지수도 0.989대에서 지금 1.04대로 올라섰으니까 예. 물론 1을 넘어섰다는 데서 이제 앞으로 좀 증가할 것이 예상되긴 하지만 증가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도권 대 지방의 이제 그 감염 비율에서 지방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울산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 매 확산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대구에서의 유흥주점의 감염, 충청권에서의 감염의 증가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수도권에 집중됐던 그 확진자의 높은 비중이 점차 지방으로 확산돼 가면서 지방의 비율이 높아가는 것은 팬데믹의 경로상 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에 대해서 잘만 통제할 수 있으면 지금보다 확진자 수가 조금 늘어나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있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제 점차 이루어져 가면서 코로나19의 치명률이 과거의 치명률에 비해서 한 3분의 1 수준, 한 0.5%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지금 덜 우려할 만한 감염병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가끔 쓰는데 원래 코로나에서 독감에 가까운 쪽으로 점점 더 백신 접종의 영향으로 코로나가 옮겨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독감에 대한 방역에 준해서 방역을 해도 괜찮은 시점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방역 당국의 통제 역량을 보거나 그리고 접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방역 당국의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 이런 평가를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가 3주 동안 더 연장이 되는 상황인데 정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 1,000명 이하로 계속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다면 7월에는 새롭게 개편된 거리두기를 이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백신을 얼마나 접종하느냐, 그 접종률이 관건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6월 말까지 우리 목표가 있습니다. 1,300만 명입니다. 지금 5월이 일주일 남았거든요. 이제 5월 말이 되면 이제 5월까지 접종자 집계가 나오겠지만 지금 이제 한 400명 육박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갈 길이 멉니다. 6월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은 이제 접종 대상자들이 접종을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일반 고령자들 대상이란 말이에요. 60세에서 74세까지. 근데 이분들의 이제 우선 접종 예약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정부가 좀 고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다 맞아 주셔야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확진되지 않는 거지만 두 번째로는 중증으로 가지 않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사망하지 않는 것이 목표잖아요. 뒤에서부터 막을 수 있으면 확진이 돼도 크게 두렵지는 않은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제 지금 인도 같은 상황을 보면 산소호흡기가 부족할 정도로 산소가 지금 모자랄 정도의 이제 지경이다 보니까 오히려 확진자 수는 줄었는데도 사망자 수는 유지되거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는 중증과 치명률 관리는 지금 조금 안심이 되는 상황이라 하루의 폭이 좀 늘더라도 방역 당국이 크게 우려하지 않는 것은 그 이후에 기인하고 병상 대응이 이제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지금 정도 수위라면 언제든 갑자기 증폭하면 이유 없는 이 집단 발병이라든가 또는 이제 감염병으로가 확인되지 않는 쪽이 돌고 돌아 N차 감염이 터진다든가 과거 우리가 초기부터
콜센터라든가 물류센터라든가 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1,000명 위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걸 지금 통제하는 게 문제인데 문제는 지금 현재는 뭐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3주 연장인데 이 언론 기사를 보면은 국민들이 답답해한다. 근데 사실은 높여도 이상하진 않은 거예요. 2.5단계 확진자 수거든요. 아까 김윤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600명대 초반이다. 그럼 2.5단계에 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2단계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사실은 경제의 활력을 좀 유지하기 위함이죠. 이걸 단계를 향상하면은 영업 제한, 영업 금지가 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답답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되는 거고요. 7월부터 정말 현재 수준이 유지돼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새로운 체제로 전환이 된다면 예. 적어도 이 2단계를 유지하면 이 9명 이상 집합금지이기 때문에 네. 8명까지 모일 수 있거든요. 그럼 한결 이 소상공인들도 좀 숨통이 트이고 우리들도 일상적 모임이 가능해지는데 네. 그 전제는 두 가지죠.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백신 접종에 속도를 붙여야 되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련된 방금 이제 말씀하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라든지 이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바로 다음 드릴 질문에 좀 연장선에 있을 것도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비수도권의 확진자들 추이가 심상치 않은데 특히 이제 그것들은 유흥업소발 집단 감염 내지는 부산, 울산, 경남으로부터 시작된 것들이 다 이제 이어져 있는 게 많아서 이게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그 거리두기 단계는 좀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금 이제 통합해서 보자는 논의도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일각에서는 있더군요. 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대구 유흥주점발 감염이 뭐 150명대까지 네네네. 이제 숫자 확대되고 있는데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그러면 유흥주점에 대한 방역을 다 강화해서 지금 대구시가 하고 있는 것처럼 대구시 내 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포함해서 한 3,300개 되는 업소에 대해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네. 그런 방식이 바람직할까?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초기에 감염자가 확진된 지 2주가 지났고 네. 2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한 20여 명이 추가로 확진이 됐단 말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초기에 접촉자들이 다 효과적으로 격리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N차 감염의 꼬리가 길고 여전히 그 규모가 상당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거는 유흥업소라고 하는 곳이 이제 소위 산밀 환경에 놓여 있으니까 감염의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런 그 위험을 이제 안고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허용을 해준 것인데 그렇다면 당국이 정부가 해야 될 목표는 그런 곳에서 감염이 생기다 하더라도 N차 감염으로 확대되지 않고 대규모 감염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예. 그런 업소들이 방역 수칙을 충분히 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감염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것인지에 대한 구분을 해서 지키지 않았으면 예를 들면 일벌백계로 징벌을 해서 더 이상 우리가 그 감염 때문에 다 같이 문을 닫거나 일상생활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일 텐데요. 예. 지금 하는 방식은 너무 옛날에 하던 방식, 그러니까 소위 단체 기합 방식 예. 또는 그 원인을 찾아서 이게 대규모 감염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고 감염이 생기면 집합금지 명령, 문 닫아. 이런 식의 지금 약간 기계적이고 약간 정부 입장에서 너무 편한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방역 수칙 자체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좀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지금 대구 사례를 짚어봤는데 대구 사례를 보니까 일단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 누적 확진자가 158명 네. 나왔고요. 감염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 양상도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이 대구 감염 사례는 어떻게 읽히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업원과 손님들이 일단은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의 경우라면 이거 불법 영업 아닌가? 서울에서 강남에서 왕왕 지금 불법 영업이 단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고 영업 제한이 이미 풀려 있죠. 예. 시간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합법 영업인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방역 수칙을 지켰느냐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단은 손님, 종업원 포함해서 이 주변에 8개 업소에 교차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같은 분들이. 그러니까 예. 한 업소에서 터져서 그래도 가족과 지인들, 지역사회나 직장으로 번지게 마련인데 그 일단 유흥업소 같은 지역에서 8개 업소가 교차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서 확진자들이 가정으로 돌아갔겠고 이분들은 또 직장으로 출근을 했겠고 지역사회에서 접촉을 했겠고 하니까 N차 감염이 퍼져나간 거죠. 예. 근데 이제 굉장히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양상이에요. 향후에 이제 추후 발표가 있겠습니다만 울산 지역은 영국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더 속도가 빨랐던 것 같다. 지금 이제 부울경, 경남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왔었고 지금은 잦아들었는데 이게 또 혹시 대구 경북 지역으로 더 올라간 것은 아닌가. 지금 사실은 돌고 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부산, 울산은 2단계였고 네, 그래서 유흥주점은 문을 닫았고 맞습니다. 근데 대구는 1.5단계였고 그렇죠. 그래서 시간 뭐 제한이 이제 없었다. 원정을 가서 유흥주점에 출입한 게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영향까지도 네네. 함께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도권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모임을 이어가겠다라고 각오를 하면 사실은 충청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영업 제한이 풀리는 거죠. 사실 도경을 넘으면 이 경기도에서 충청도로 넘어가면 이제 시간이 제한이 풀리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산이 많이 유흥주점에서 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나와서 1.5단계를 지자체 스스로 2단계로 격상했다가 네. 그 문제가 해결되자 다시 하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1.5단계는 영업시간이 무제한, 뭐 밤새, 그리고 이제 2단계로 돼 있는 일부 지역만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제한. 술을 더 마시려면 넘어가면 됩니다. 인근 지역은.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단계와 1.5단계가 수도권, 비수도권은 경계가 있지만 사람의 이동은 자유롭잖아요. 예. 사실은 지역 이동을 하면 문제가 없어져 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이분들의 업종이나 여러 가지 생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걸 뭐 원정 유흥이다. 뭐 굳이 부른다면 그렇게 부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결국 대구 지역에서는 유흥업소에 손님들이 많이 몰렸는데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많이 몰렸어요. 네. 비율로 보니까 확진 비율이 뭐 상당히 높습니다. 종업원을 중심으로 감염이 전파된 것 같은데 이제 이것은 초발 환자에 대한 게 확인될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역학조사를. 어쨌든 이 감염된 사람들이 이 인근의 여러 업소들을 교차해서 돌아다녔다는 게 문제고 이게 지역사회로 가정으로 또 퍼졌다는 게 문제죠. 150명 넘는 이제 확진자인데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대구 아니라 어디서든 터질 네네. 수 있는 문제인 거고요. 사실은 몇몇 대도시에서는 이미 이제 보여지고 있는 패턴이다.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이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흥 업종을 금지할 것이냐? 네. 그건 아니지만 그러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적어도 앞으로 이 거리두기 단계 체제가 바뀌게 되면 완벽하게 방역 수칙을 지켰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방역 수칙이 어겨진 게 확인됐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에 준하는 엄벌에 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업주가 져라라고 하는 거죠. 손님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대목에 있어서는 뭐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지자체에서 확인되면 구상권 청구 예정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제 방역 수칙을 어겼다면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해질 테니까 업주와 이 손님 스스로의 어떤 이 스스로의 책임을 지는 쪽으로 우리가 조금 더 방역 수칙을 지키는 하나의 이제 태도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비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고 특히 대구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좀 짚어봤고요. 주말 동안에 정상회담이 이뤄지면서 많은 분들이 백신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참 많이 궁금해하셨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일단 한미 정상이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일단 이 성과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가 그 백신의 좋은 생산 기지로 미국 또는 글로벌 제약회사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이제 위탁 생산의 과정에서 뭐 본격적인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예. 위탁 생산을 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어쨌든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고 예.
또 그 한미의 그 백신 파트너십의 내용 안에는 뭐 공동 연구에 및 공동 대응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그런 내용들이 충실히 이행돼 간다면 그 안에 뭐 기술 이전을 포함한 다양한 우리가 실제로 백신의 개발 능력과 제조 능력을 점차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의 양해각서 체결된 부분, 특히 이제 위탁 생산 부분을 두고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액 생산에 대한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네. 이걸 좀 좁게 해석하는 뭐 보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군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아예 의미가 없는 것은 전혀 아닐 텐데 네. 위탁 생산이라는 것이 네. 너무 협소하게 바라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부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개발을 놓고 보면 이제 뭐 mRNA 백신이라고 하는 백신의 플랫폼을 가지고 백신 자체를 개발하는 부분이 있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원부자재를 가지고 백신의 원액을 생산해내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원액을 이제 병에 담아서 네. 뭐 병으로 만들어내고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핵심은 뭐 백신의 개발이나 원액 부분이 더 중요하긴 하겠지만 예,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제품을 포장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백신 제조 생산에서 일부분의 어떤 우리가 기술 능력을 갖춘다는 것이라서 예. 뭐 당장 백신의 글로벌 허브가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좀 과대평가 또는 예. 뭐 이렇게 뭐 너무 일찍 장밋빛 꿈을 꾸는 것 같고 예. 그렇다고 이게 그냥 단순히 뭐 물건 생산하듯이 위탁 생산하는 거고 예. 우리한테 아무런 기술력이 축적되는 효과가 없느냐 예. 그것도 아니고 그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이제 한미 백신 파트너십 내에는 그 위탁 생산 이외에 연구 개발과 향후에 글로벌 그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이 공동 대응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백신과 관련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잘만 활용하면 예.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국내 백신 수급에는 긍정적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부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국내에서 적어도 생산되니까 이제 그 배송에 걸리는 시간이 훨씬 단축되고 또 국내 업체를 통해서 그 백신의 생산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국내에서 생산한다고 그걸 마음대로 우리가 가져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글로벌 제약회사의 계약 내용에 따라서 예. 정해진 물량만큼이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 또 국내에 생산한다고 우리가 뭐 백신 수급이 당장 좋아진다 또 이렇게 예. 생각하셔서는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 저희 짚어봤고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최 평론가께서는 조금 있다가 네. 사건 큐브 함께 네. 하시죠. 잠시 뒤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인사드리죠. 고생하셨습니다.